시계는 시테크, 금은 금테크, 르노는 이테크. 아, 황카면 오렌지 사야 되나? 살짝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로 갑니다. 계속 전기예요. 지금도 전기예요. 이건 계속 안 걸리네? 전기차가 되지 못해 안다라는 하이브리드 같아요. 이 XM3의 가장 큰 단점이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오늘은 르노 XM3입니다. 그냥 XM3가 아니고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예요. XM3 뒤에 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요게 뭔지는 저희 영상 이쪽인가? 여기 어디 올라가 있죠? 그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 저희 영상 계속 봐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이에요? 잠깐만 1분만. 네. 차바사 형입니다. 차바사 형. 한타 화이팅!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수는 한타, 자동차는 한타. 오, 역시 꿀멘트. 요 특이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과연 실제 주행 느낌은 어떨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카. 컬러도 환카. 자, 디자인을 봅시다. 뭐 똑같이 생겼어요. XM3 길거리에서 많이 봤잖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똑같진 않고요. 조금 이테크 하이브리드만의 양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디냐? 바로 요 범퍼. 왜 우리 그 F1 머신들 보시면 앞에 그 날개 달려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딱 달려 있는데 폭 넓이에 딱 맞춰가지고 싹 뽑아 나온 그 날개, 그게 그대로 싹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F1 하이브리드 기술을 조금 갖다가 여기다 녹여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워트레인만 가져온 게 아니고 디자인적으로도 요런 데서 양념을 조금 섞어 넣었죠. 이 범퍼 기존 XM3보다 조금 달라졌고요. 조금 달라졌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이 차체를 보시면 특히 옆면 이런 데는 되게 곡선이 넘실넘실되고 풍만하잖아요. 나름 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름 조금 포동포동한 느낌도 나요. 근데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포동포동한 느낌도 나요. 근데 그런 곡선들 와중에 이렇게 기능적인 공기 요리를 할 것만 같은 날카로운 요소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심미적인 것과 기능미가 싹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여기 제가 예전에 2020년 3월 달에 XM3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아, 이거 그냥 그때 필름을 붙여놨었나? 아무튼 여기가 무광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테크 하이브리드만 이렇게 유광으로 싹 달아줬습니다. 아, 다른 것도 옵션으로 되나? 아무튼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기본으로 이렇게 옵션, 아니 기본으로 옵션이 뭐야? 기본이야 옵션이야. 이렇게 유광으로 싹 B필러를 마감해서 이 창문 뒤에로 그래픽을 훨씬 더 매끈하게 오려낼 수 있죠. 요거 진즉 좀 넣어주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런 데도 원래 크롬으로 싹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 아래도 그냥 생크롬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로 요런 크롬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었는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이런 걸 싹 검정색으로 죽였습니다. 제가 앞범퍼에서 말씀을 아까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지금 이런 데도 다 광을 싹 죽였죠. 어둡게 훨씬 더 젊은 감각이 묻어나게 처리를 했죠. 크롬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한 군데 정도?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차를 사면 이런 데 랩핑해 가지고 그 크롬 죽이기라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얘는 그게 되어져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 취향이기도 해요. 훨씬 더 멋있어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쿠페형 SUV를 사는 게 불가능했죠. 이 XM3 말고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죠. 쿠페형 SUV를 살려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요. 요거밖에 대체제가 없거든요. SUV긴 한데 SUV라고 하기에는 이건 낮고, 또 최저지상고는 충분히 확보하고, 스포티한데 왠지 홈로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뒷모습에서도 별로 없어요. 이런데 좀 크롬의 수임이 많이 줄어드는 거 역시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이테크 하이브리드 배지 달려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전동 아니구나. 자, 트렁크 이렇게 딱 보면 되게 크죠. 또 패스트백으로
트렁크가 이만큼 크게 열리니까 이 짐을 부리기도 좋고요. 좋아요. 너무 반듯반듯하고 싹 정리되어 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XM3가 처음 나왔을 때 513리터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랑 견주어서 이 XM3가 가장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513리터. 근데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이 트렁크 바닥 저기쯤에 배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살짝 줄어들었죠. 487리터. 지금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넓고요. 셀토스보다는 조금 작아진 그 정도의 용량으로 살짝 줄어들었다는 점. 여기 2열 시트 접으시면 완전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각도가 있는, 그래도 거의 풀플랫 정도의 트렁크 바닥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맨날 욕하는 거 있죠. 이 손잡이 왜 여기 하나만 달아줘? 양쪽에 달아줘야지. 이렇게 닫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뒤로 주차를 해가지고 여기 딱 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잡이가 없어. 그럴 때는 항상 문을 잡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손가락 끝에 더러운 게 묻죠. 요 손잡이 별거 아니니까 양쪽에 달아주면 훨씬 좋았겠다. 자, 이번에는 실내. 일단 기존에 팔리던 XM3랑 비슷합니다. 뭐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인스파이어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그런지 계기판도 쨍하고요, LCD고요. 여기도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지원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고요. 또 이 기어 노브도요, 가격표에 보시면 가장 아래 제일 비싼 부분에 e시프트라고 써 있거든요. e시프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만약에 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XM3의 경우에는 드드득 기계식이거든요. 그거보단 이게 훨씬 멋있죠. 작동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소리가 살짝 딸그닥거려서 그런데 이 작동 느낌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떨컥떨컥이 아니고 찰칵찰칵 느낌이 나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오토홀드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이 편의 장비 일단 이 급에서 적어도 최상위 트림에 있어서는 뭐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 HUD가 없다는 점 정도? 그거 빼고는 일단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승차 블랙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가죽, 그 다음에 여기는 알칸타라로 어깨 부분을 감싸놨고요. 또 하얀색 실로 마감을 했죠. 이 시트 상당히 좋긴 한데 제가 어제 집에서 가격표를 보며 살짝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상위 트림 인스파이어가 아닌 그 아래 RE 트림의 경우에는 블랙 가죽 패키지 1하고요, 시그니처 패키지 3를 동시에 고를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뭐 시그니처 패키지 3의 구성을 보면 넣을만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XM3를 살 때 넣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만약에 시그니처 패키지 3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블랙 가죽 패키지 1에 들어가 있는 파워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니까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 파워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점. 한 단계 아래급인 RE 트림에서도 요 옵션들은 조금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2022년 말이잖아요, 11월. 근데 1열에서도 그렇고 2열에서도 그렇고 USB 포트가 전부 타입 A밖에 없어요. 요즘 나오는 신차들 하나같이 C를 달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A밖에 안 쓰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핸드폰을 바꾸는 이 시기보다는 차를 바꾸는 시기가 훨씬 더 기니까 신차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최신 규격으로 넣어주는 게 좋죠. 그거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2열 머리 공간도 그렇고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꽤 여유롭거든요. 뭐 괜찮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컬러 상당히 독특하죠. 요 두 컬러가 이테크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입니다. 새로 나온 컬러예요. 얘는 일렉트릭 오렌지, 얘는 웨이브 블루입니다. 저는 요거 살 것 같아요. 요건 되게 튀고 멋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질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다, 모르겠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아, 황카면 오렌지 사야 되나? 아, 모르겠다.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세요. 자, 이제 운전대를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못 들어간다. 아시네. 자,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 정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자, 뭐든지 이렇게 복잡하면 그게 이렇게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질감이 생기기가 쉽죠. 이걸 얼마나 잘 감춰냈을지가 오늘 시승의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 엔진이며 모터 1, 모터 2, 멀티모드 변속기 이런 거 기본적인 원리는 저희 옛날 영상 이미 다 보고 오셔서 알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예습하셨죠, 여러분? 그걸 지금 다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오늘 시승기 그냥 끝나요. 자, XM3 엔진 하나, 모터 2개, 그리고 변속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내연기관용으로 자동 4단, 전기 모터용으로 자동 2단이 들어가 있죠. 또 엔진은요 1.6L 가솔린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요즘 시대의 1.6L 배기량 정도면 뭐 200마력 넘게도 우습게 뽑아내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출력이 86마력 밖에 안 됩니다. 토크도 13.7kgm에 불과해요. 엔진 출력만 놓고 보면 사실 보잘것없죠. 근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굳이 이 엔진에다 뭘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괜히 복잡하고 비싸고 기름 많이 먹는 대신에 출력은 높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엔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모터의 출력이 몇이냐? 자, 플라이휠에 붙어있는 모터 1 이 친구가 49마력이고요 토크는 20.9kg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터 하나 더 HSG라고 부르는 그 조금 더 작은 모터, 얘는 20마력이 조금 넘고 5kgm가 살짝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엔진에 주로 힘을 보태주는 모터는 플라이휠 바로 옆에 달려있는 모터 1이에요 이 친구 방금 토크가 20.9kg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토크면 1.6L 가솔린 터보 엔진급입니다. 그리고 그 토크가 언제 나와요? 전원을 넣자마자 나오잖아요. 채 1000rpm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바퀴가 구르기만 시작하면 바로 최대 토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출력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출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자, 보세요. 지금 빨간불 걸렸거든요. 출발할 때 전기 모터로만 출발하는 거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하지만 엔진 시동이 걸리진 않죠. 이런 것도 하이브리드 차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가요. 가속 페달을 살짝 가져가죠. 자, 여기 보세요. 전기 모터로만 가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동 안 걸렸고요. 자, 시동 언제 걸리는지 볼까요? 시속 30, 60, 아, 이제 걸렸다. 제가 뒤 차랑 거리를 좀 확보하려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았더니 그때서야 엔진이 깨어났거든요. 엔진 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보다는 엔진이 조금 나중에 깨어난 셈이거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차의 느낌을 좀 보려고 한 30분 정도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진짜 가능하면 최대한 전기로만 가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도 보통 출발하면 전기 모터로만 출발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가져가도 바로 엔진이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근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전기로 갑니다. 계속 전기예요. 지금도 전기예요. 자, 지금 내리막길이니까 회생제동 하고 있고요. 시동 계속 안 걸리네?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한번 끼워볼게요. 속도를 좀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안 켜는. 걸렸다. 아, 이렇게 해야 걸려요. 아,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요, 전기차가 되지 못해 안다라는 하이브리드 같아요. 모터, 엔진, 바퀴, 이 세 포인트 사이의 화살표 움직임, 이거 보고 있지 않으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전자는 채 알 길이 없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바통을 넘겨줘요. 근데 그 와중에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바쁘게 차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세 포인트들의 바통 터치, 이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직렬식 하이브리드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떤 때냐, 자 갑니다. 그러면 엔진이 돌아요. 근데 그 엔진은 차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발전만 해요. 그럼 그 발전된 전기를 배터리로 보내죠. 그 배터리의 전기를 가져다가 플라이휠 바로 옆에 달려있는 모터1이 일을 하면서 차를 굴립니다. 이럴 때는 직렬식 하이브리드고요. 두 번째,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있겠죠. 제가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아서 엔진을 깨웠을 때, 최대한으로 달려나갈 때, 그럴 때는 엔진도 차를 밀고 모터도 차를 밀고 둘 다 이래요. 그럴 때는 병렬식이고요. 또 그 다음 직병렬 혼합식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배터리를 다 썼어. 그러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렇게 모터가 일을 할 때 동시에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둘이라고 했죠. 모터 하나가 방전을 하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차를 밀어내는 와중에도 나머지 모터 하나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전된 전기로 배터리를 채우고, 그 채워진 배터리로 아까 일하고 있던 모터를 지원하고요. 그 모터의 지원을 받은 엔진은 더 활발히 차를 밀어낼 수 있고요. 직렬, 병렬, 직병렬 혼합식, 이걸 진짜 0.1초 단위로 바꿔가면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운전자는 알 수 없고요. 자, 이걸 운전자가 개입해서 조금 모드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EV 모드를 누르시면 전기로만 가겠다, 배터리 위주로 갈 거야, 엔진 최대한 깨우지 말고 전기로만 가자 라고 차한테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러면 EV 모드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EV 모드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남았죠. 바로 B 모드. 기어 노브를 아래로 한번 딸깍 더 내리시면 B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생제동이 아까 D 모드일 때보다 한결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이렇게 가속 페달을 가져가다가 딱 떼요. 그러면 속도가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도 저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속도 쭉 줄어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속도는 많이 줄어들지만 그 와중에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긁어모을 수도 있죠. 시내 주행할 때 특히 이 B모드의 덕을 톡톡히 보실 수 있고요. 요즘 순수 전기차들이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 정도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옵션들을 제공하죠. 그런 장치들을 3단계로 놨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속도가 우웅 하고 정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승자가 있을 때는 좀 멀미가 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XM3의 B 모드로 놓으셨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속도가 D보다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순수 전기차들의 회생제동 장치가 3단계로 들어올 때보다는 약하다. 멀티모드 변속기, 엔진에서 나오는 힘은 4개로 쪼개서 바퀴에 전달하고요. 모터에서 나오는 힘은 2개로 쪼갭니다. 엔진 있죠, 모터도 2개죠. 거기에다가 모터에서 나오는 힘도 또 2개로 쪼개죠. 정말 복잡한 방식이고, 거기에다가 그 변속기의 구조도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도그 클러치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그 클러치, 자칫하면 변속 충격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인데, 요걸 HSG 두 번째 모터가 개입해서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의 회전수를 보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얼마나 잘할지, 정말 르노의 주장대로 변속 충격이 없을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냐고요? 없어요. 아니야, 아주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속 충격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쭉 RPM을 높이다가 그때는 한번 움찔하긴 합니다. 그때는 요걸 보지 않아도 지금 변속했다 라고 알 수 있는 구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변속
충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그냥 변속 느낌? 자, 지금 이렇게 가속하고 있잖아요. 쭉 서서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가죠. 언제 변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워 게이지를 가만히 보면서 달리다 보면 쭉 녹색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잠깐씩 움찔하거든요. 그때 바로 변속이 된 겁니다. 운전자는 이걸 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예요. 예전에 제가 XM3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 그 DCT가 들어간 모델을 탔었거든요. 이 가속 페달을 딱 살짝 밟았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가 안 가. 그래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갑자기 훅 하고 나가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XM3의 가장 큰 단점이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달려요. 뭐 힘도 힘이고 연비도 연비고 다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 과연 이 복잡한 원리를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요리했느냐, 요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일단 딱 요것만 떼어놓고 보면 합격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합격 줄 수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제가 아까 길 잘못 들고 시간 맞춰서 도착하고 막 하느라고 운전을 좀 세게 했거든요. 거의 연비 신경 안 쓰고 운전했는데도 지금 계기판상에 리터당 17.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합 공인연비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효율이 좋긴 하다. 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도 경쟁 모델의 배터리 용량에 비하면 조금 작습니다. 1.2kWh니까 뭐 순수 전기차랑은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쟁 하이브리드 모델들이랑 비교해도 배터리 용량이 작은 편이에요. 작은 배터리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충전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수거해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일하는 만큼 엔진은 쉬고, 그 결과 높은 연비를 얻고요. 최대한의 효율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그걸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작동하고요. 완성도 높다. 오, 예전에는 이 마이센스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드만 불러오고 정작 선택은 터치로 다시 했어야 됐거든요. 이거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요것도 개선이 됐네요. 마이센스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굳이 터치하지 않더라도. 오, 아, 또 우리 거 리뷰 봤구나, 르노에서. 승차감 이렇게 길이 좋은 데서 달릴 때는 꽤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뭐 적당히 단단한 듯 하고요. 좋아요.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움푹움푹 파인 자리 있잖아요. 놓으면 안 좋은데 그런 길 달릴 때는 역시나 차급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좀 통통거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빼고는 승차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소음 일단 바람소리 지금 90. 잠깐 속도를 높여볼까요? 101, 102 이렇게 시멘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조금 있는 듯 하고요. 이건 역시도 시내 구간에서의 승차감처럼 통통 트이는 느낌처럼 이 차급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뭐 그렇다고 시끄럽고 막 귀 아프고 그렇진 않아요. 요즘 그런 차 없습니다. 풍절음은 또 의외로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 엔진음을 아주 잘 막았습니다. 얘도 엔진음 자체가 막 좋진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막았습니다. RPM을 띄워도요 엔진음이 비로소 들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넘어오지 않아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운전함에 있어서 이 파워트레인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요걸 새 걸로 집어넣으니까 와, 예전 XM3보다 훨씬 더 즐겁게 운전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독특한 방식을 썼으니까 이것도 양보하고요, 저것도 양보하세요, 이건 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예전에 MCP 어땠어요? 후조에 달려있던 거 그거 뭐 다 좋긴 한데 주행 질감을 다 깨트려버리는 이상한 변속 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었죠. 효율을 최우선시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름 덜 먹는 대신에 차가 좀 안 나가요 라고 하면 요즘 소비자들 수긍하지 않을걸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출력도 지금 1.6 터보 모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실제로 달려보면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이질감 없어요. 복잡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 가장 마음에 드네요. 물론 오늘 짧은 시승을 통해서 저희가 내구성까지 알아볼 수는 없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테크 하이브리드 원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팔리기 시작한 유럽 시장의 반응을 보면 큰 문제 없거든요. 아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시점에선 그나마 마음이 놓이죠.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에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내구성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봅시다. 뭔가 이슈가 생기면 저희도 바로 전해드릴게요. 일단 첫인상만큼은 꽤 만족스러운데요. 지금까지 한카